신청곡 이소라의 제목 이름이 신청곡입니다. 이소라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진짜 좋은 노래 있는데, 자, 갑신정변 교과서 22쪽부터 23쪽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갑신정변이란 사건이 뭔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워낙 이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사건들과 복잡하게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 군이 이제 어떤 대외 정책이 이제 수립되어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흥선대원 군이 권력을 잃고 나서 이제 급격히 개화 정책이 시작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고, 오늘은 이제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급속히 개화 정책이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개화파가 반으로 두 가지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점인지 여러분이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화파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갑신정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화파 두 가지 계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와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개화파라고 하면 이제 서양 문물 수용을 통해서 조선이 발전을 원하는 것이 개화파인데, 일단 온건 개화파는 일단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의 전통을 유지하되 단지 기술적인 측면만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동도석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합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계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중체서용이라고 한다 했죠. 우리 조선에서는 동도석이라고 하고요. 역시 주요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건 개화파는 우리 조선이 청나라의 어떤 뒤를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건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홍집이라는 인물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큰 역할을 끼쳤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왔던 사람이 김홍집이었습니다. 자, 급진 개화파는 이제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서양의 것을 수용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본을 모델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일본과 주로 외교관계를 맺고 일본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고요. 일본은 당시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급속히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이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이 급진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 두 가지 계열이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고요. 그래서 이 개화파가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뉘면서 이 두 계열 사이에 어떤 의견 충돌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1882년 이후에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 그리고 온건 개화파 쪽이 주로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젊은 급진 개화파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84년에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켰던 사건이고요. 자, 미리 일본과 어떤 약속을 맺어둡니다.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면 너네가 군사를 지원해서 우리를 좀 밀어달라. 이런 약속을 맺어두고 이제 시작한 사건이고요. 이제 우정총국이라는, 지금 이제 현재 우체국이 이제 최초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우편을 통한 어떤 통신 발달도 다 근대화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죠. 그래서 이 우체국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개국하게 되는 이 축하 파티에서 이제 불을 지르면서 정부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우정총국이라는 자리가 지금도 서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시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생지가 이제 우정총국이라는 곳이었고요. 우정총국에서 이제 불을 지르고 정부 고위 관료들을 살해한 뒤에 이제 궁에 들어가서 정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고종의 이제 허가를 받아냅니다. 사실 근데 고종 입장에서도 허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칼 들고 이제 관리들 죽이고 이제 온 사람들이 고종에게 가서 허락해달라 하는데 뭐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사실 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을 차지하고 어떤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근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깊숙이 개입을 해오게 되면서 3일 만에 이 급진개화파의 정변이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약속된 일본 군대는 오지 않았고요.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이걸 진압을 해주게 되는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 때 발표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걸 갑신정강이라고 하고요. 주요 내용들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청나라, 우리 아까 1조에 보면 급진개화파들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일본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대한 어떤 조공의 허례허식 이런 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서양처럼 어떤 신문제 사회를 철폐하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도 보면 이제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그래서 어떤 서양식 어떤 의회 정치를 어떤 따라가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서양식 어떤 정치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런 내용 중에 이제 진짜 백성들이 원했던 토지지도 개혁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빠져 있었다라는 게 한 가지 아쉬움이고요. 자, 3일 만에 이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갑신정변을 이제 흔한 다른 말로 이제 김옥균의 3일 천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은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망명을 떠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종료가 되게 되고, 특히 이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외세의 세력에 의존했다라는 점, 그런 점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뒷이야기로 이제 김옥균이 결국에는 이제 84년에 이제 여기를 떠나서 어떤 그 일본에 이제 숨어 살다가 결국 이제 10년 만에 이 민씨 집안과 이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10년 만에 결국 조선에 돌아오지 못하고 상하이에서 이제 살해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이 결국 살해된 채로 이제 자객이 이 시체를 들고 와서 이 고종이 자신을 위협했던 김옥균을 가만두지 않고 이제 어떤 전 시체를 이제 갈라서 전국에 이제 뿌렸던 그런 어떤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뒷영향을 잠깐 보자면 아까 청나라가 이걸 진압했었다고 했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집니다. 조선이 이제 청나라의 어떤 간섭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흥 어떤 세력인 러시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이용해서 청나라를 조금 견제하면서 좀 벗어나야겠다. 자, 그래서 러시아랑 이제 가까워졌는데 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거문도라는 섬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영국은 러시아는 또 왜 조선에 접근하냐면, 러시아는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갖는 게 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조선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선은 점차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어떤 복잡한 국제 관계의 한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또 일본에게 사실 일본은 어떤 우리의 이런 갑신정변을 약간 조장한 측면도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 공사관이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자, 중요한 조약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 텐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은 빨간색으로 해놓을까?
이 두 나라 간에 어떤 조약을 맺냐면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사실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둘 다 조선에 있다 보니까 생긴 사건이다 라고 해서 조선에서 둘 다 군대를 모두 철수하자, 우리끼리 쓸데없이 여기서 싸울 필요 없다, 철수하고 앞으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먼저 의논하고 통보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10년 뒤에 또 엄청난 불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